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그입니다. 제가 판타지 리그 어떤 뉴스창에 나오는 퍼스널 리즌이라고 하죠. 지난 시즌에 라우리가 퍼스널 리즌으로 시즌의 절반 정도를 결장했었는데 저 역시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개막전 리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막전부터 오늘 펼쳐진 3일차 경기까지 정규 시즌 경기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은 경기들을 한두 경기 정도는 좀 제대로 좀 시청을 하고 나머지 경기도 하이라이트도 시청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몇몇 경기들은 잘 보지 못한 경기들이 많아요. 그 일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박스 스코어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선수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판타지 이야기도 해가면서 경기들도 한번 찬찬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랑 미러키 벅스가 아니죠.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 TD 가든에서 펼쳐졌었고 제가 경기 전에 경기 전망을 했었는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결과라든지 선수들의 스탯이 크게 빗나가진 않았는데 한 가지 제가 가장 틀렸던 부분이 바로 제임스 하든의 맹활약이었죠. 저 제임스 하든의 야투율이 아무리 본인이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도 시즌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무려 35득점을 해내면서 야투율이 14개의 야투를 시도하면서 9개 성공시켰고 14개의 야투를 던져서 35득점을 한다. 이건 엄청난 효율인 거죠. 그런데 조엘 엠비드가 5할 야투를 기록하면서 26득점에 15리바운드를 했지만 턴오버를 무려 6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스탯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온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13이에요. 물론 온코트 마진이 이걸 100%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엘 엠비드의 공격의 모습이 완전히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스턴 셀틱스의 팀 디펜스가 워낙 훌륭했습니다. 이날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제이슨 테이텀이었죠. 35득점에 12개의 리바운드 그리고 스틸과 블락도 하나씩을 기록했고 야투도 20개 던져서 13득점 엄청난 효율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저는 이 두 선수가 27득점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두 선수가 동반 70점을 기록했습니다. 35득점을 나란히 기록하면서 말이죠. 제일런 브라운 역시 테이텀보다 많은 24개의 야투를 던져서 무려 58%의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선수들이 제가 말콤 브록던이 잘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11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16득점. 보스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면서 공격적으로도 수비적으로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의 어떤 개인 기량으로 조금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타이리스 막시도 프리시즌의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토바이아스 해리스도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야투 성공률 5할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적의 스탯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벤치 라인업에서 벤치 멤버들의 총 득점이 11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벤치 쪽에서는 보스턴의 수비를 공략할 수 없었고 보스턴 선수들은 벤치에서 말콤 브록단, 그랜트 윌리엄스가 제 몫을 해주면서 이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는 아까 턴오버를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경기 있다가 리뷰를 하겠지만 디앤서니 멜튼도 20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문제는 벤치를 너무 짧게 썼거든요. 첫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닥니버스 감독이 이기고 싶었는지 좀 조바심을 냈던 경기 같아요.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디앤서니 멜튼 같은 경우도 20분밖에 뛰진 않았고 몬트레즈 헤럴도 10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네,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와 조지니앵, 마티스 타이블은 24초밖에 뛰지 않았고 그러니까 콜크마즈나 셰익 밀튼 같은 선수들을 더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좀 몇 경기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라델피아가 시즌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뎁스를 활용하는 모습에 비해서 지금은 초반에는 약간 운영이 그런 것 같아요. 보스턴은 반면에 백업 자원들도 풍부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개막전을 잡아냈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챔피언 링 세레머니를 했죠. 제가 그 기념으로 챔피언 티셔츠를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자, 레이커스가 저는 조금 대패를 할 것이다. 16점 차의 패배를 예상했는데 14점 차로 워리어스가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서 스티브 커 감독은 드레이먼드 그린과 클레이 탐슨을 많이 기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드레이먼드 그린은 24분, 클레이 탐슨은 19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클레이 탐슨 역시나 19분 뛰는데 야투 신나게 던졌습니다. 13개를 던지면서 18득점. 굉장하죠? 스테픈 커리도 본인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33득점에 6리바운드, 7어시스트, 스틸을 4개. 스테픈 커리는 이제 손이 굉장히 빠른 선수라서 스틸을 잘하죠. 보통 스테픈 커리가 수비가 약하다라는 어떤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 이제 워리어스 엄청난 데스 라인업을 상대로 상대 팀들이 스테픈 커리를 공략했던 것은 나머지 4명의 수비가 너무 좋아서 스테픈 커리를 공략했던 거지, 스테픈 커리가 딱히 수비가 정말 나빠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수비가 나쁜 선수는 뭐 데미안 릴라드 같은 선수겠죠. 그런 선수들에 비하면 스테픈 커리의 수비는 저는 리그 평균에 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던 풀도 벤치에서 나와서 12득점, 그렇지만 어시스트를 7개나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야투에서는 조금 26.7%로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와이즈먼이 몇 분 정도 출전할까 했는데 16분 정도. 진짜 케본 루니의 보드 장악력이라든지 BQ라든지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확실히 제임스 와이즈먼보다 위인 것 같아요. 물론 스탯적으로는 제임스 와이즈먼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워리어스는 첫 경기에서 선수들을 굉장히 폭넓게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디빈첸조도 21분을 뛰었고, 자마이클 그린, 이 두 선수가 이제 벤치의 어떤 조던 풀과 함께 더불어 워리어스 벤치를 이끌 선수들인데, 그런 기록들을 보여줬고, 위긴스도 2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3점 슛을 무려 4개를 꽂아 넣으면서 20득점. 위긴스의 올 시즌 퍼포먼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야투가 너무 큰 문제예요. 3점 슛을 이날 40개 던져서 10개를 넣었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경기가 끝나고 약간 실망한 말투로 우리 팀은 슈팅이 좋은 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르브론 제임스는 잘했습니다. 31득점에 리바운드 15개. 제가 31득점에 11리바운드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앤서니 데이비스도 27득점에 6리바운드. 이 두 선수는 사실 이 두 선수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기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19득점에 야투를 58%로 집어넣으면서 리바운드 11개를 기록합니다. 물론 턴오버를 4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거렸죠. 러셀 웨스트브룩이 혹시? 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으로 절대 그럴 일 없다, 몇 경기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따가 레이커스 두 번째 경기를 리뷰하면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다른 선수 중에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선수는 사실 딱히 없었어요. 로니 워커 4세가 기대를 받았지만 5득점에 그쳤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복이 심한 모습을 저는 시즌 내내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스틸 4개, 블락 2개. 그러니까 이 가치죠. 우리가 판타지 리그에서 패트릭 베벌리를 눈여겨보는 거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블락도 잘해요. 가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틸 수치 딱 요거. 나머지 벤치 자원에서는 일단 딱히 눈여겨볼 선수가 없습니다. 켄드릭 런이 있긴 한데, 첫 경기에서는 3점슛 3개와 13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꾸준히 이런 활약을 펼치기에는 아직은 출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올랜도 매직과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둘째 날 첫 번째 경기로 이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랜도 매직은 이 선수가 이젠 팀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파울로 벤케로. 야투를 18개, 이 데뷔전에서 말이죠. NBA 데뷔전에서 이 선수가 야투를 61%, 9리바운드, 5어시스트, 블락 2개를 기록하면서 27득점입니다. 대형 신인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 같아요. 꾸준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BQ도 좋아 보이고, 첫 경기는 35분을 소화하면서, 다만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82경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부상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프란츠 바그너 2년차를 맞이해서 더 완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0득점.
야투도 44%를 기록했고, 웬델 카터 주니어는 뭐 뛰기만 하면 좋은 스탯을 기록하는데 오늘도 역시 11득점에 11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석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 야투가 문제였던 선수인데 야투를 72.7%, 21득점에 어시스트는 3개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런 석스 선수는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투율에서 외곽슛의 성공률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올랜도 매직의 미래도 밝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되게 재밌었는데 모밤바를 많이들 이제 뽑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 시즌 모밤바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출전 시간을 얻기는 이제 힘듭니다. 파울로 뱅케로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빅맨 포지션에서도 방케로를 쓸 수 있고 뭐 포워드 자원으로도 쓸 수 있지만 모밤바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턴즈의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특히 제이든 아이비가 엄청난 데뷔전을 기록했죠. 19득점에 3리바운드 4리바운드. 신인들의 데뷔전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케이트 커닝햄도 18득점에 어시스트를 10개를 뿌리면서 좋은 경기를 스탯상으로는 한 것 같지만 경기력 부분에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야투를 좀 많이 던지는데 야투를 많이 넣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듀렌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21분을 뛰면서 14득점에 10리바운드 그리고 블록슛 3개를 기록하는 모습. 역시나 빅맨 자원에서 이 선수가 만약에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는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신인입니다. 네, 더 기대했던 것보다 잘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싱턴 위저즈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선수들의 스탯 위주로 경기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쿠즈마 선수가 잘했어요. 3점슛 3개 넣으면서 22득점. 브래들리 빌도 잘했고 23득점. 몬테모리스에게 제가 기대를 좀 걸었는데 아쉬웠어요. 어시스트를 6개 기록했지만 득점이 7득점밖에 되지 않았고 스틸 2개를 기록했지만 뭐 3점슛 원래 많이 던지는 선수는 아닌데 야투 시도가 6개밖에 없었습니다. 21분밖에 출전을 하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딱히 파울 트러블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서 과연 이 몬테모리스가 생각보다 중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아직 정규 시즌 한 경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장 뭐 선수를 버리거나 하루 잘했다고 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이제 실수는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할리버튼이 뭐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잘했죠. 26득점에 7어시스트. 그랬습니다. 이 선수의 주특기인 어떤 수비 스탯에서는 블락슛. 지금 인디애나는 뭐 제일런 스미스도 파울 트러블로 22분밖에 못 뛰었는데 16득점에 8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 버디힐드도 뭐 더블 기록했고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선수가 있는데 이날 많이 잡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일스 터너가 지금 원래 이 선수가 초반에는 그래도 뛰다가 중반에 빠지는 선수인데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볼보이의 발을 밟아가지고 일주일 이상, 최소 일주일 결장해요. 마일스 터너가 최소 일주일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열흘 이상 결장한다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일런 스미스가 이제 주전 센터로 나오겠죠. 테리 테일러 같은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는데 사실 무늬만 주전이었고 아마도 원빅 라인업을 많이 가동을 할 것 같아요. 제일런 스미스의 역할이 좀 커진 것 같고, 베네딕트 메서린 선수가 또 정말 물건입니다. 19득점에 야투를 15개를 던졌는데 46%, 3점슛도 7개 던져서 3개를 성공시키는 야투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디애나는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눈여겨볼 선수가 없고 제일런 스미스 같은 선수가 당분간은 좀 이제 스탯 향상이 유지가 된다면 좀 많은 볼륨을 가져갈 것 같고, 메서린 선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기도 이제 딱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다음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휴스턴과 애틀란타. 휴스턴은 케빈 포터 주니어 선수와 제일런 그린이 프리시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규 시즌까지도 그런 어떤 기세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일런 그린은 물론 야투가 조금
프리시즌보다 잘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케빈 포터 주니어가 21득점에 7리바운드 7어시스트, 약간 미니 돈치치 같은 모습, 턴오버가 물론 4개이긴 했지만 그런 모습, 정말 성장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실링이 있지 않는. 근데 아직 좀 지켜봐야죠. 이 선수가 야투가 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망하는 선수고, 제일런 그린도 첫 경기에는 이랬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빅맨인데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3점슛을 11개를 던졌어요. 저 이 스탯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17개의 야투 중에 3점슛을 11개를 던졌어요. 그래서 3개를 집어넣었는데 야투율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서 그칠 선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파렌 생곤이 주전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브루노 페르난도라는 선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25분 동안 7득점인데 9리바운드, 7어시스트, 2블럭. 생각나는 선수가 딱 있죠.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느낌이에요. 어시스트를 7개를 기록합니다. 조금만 더 물론 지금 가져가시는 도박수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어시스트를 7개.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 알파렌 생곤도 센터 치고는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휴스턴이 이런 빅맨을 지금 2명이나 보유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 휴스턴의 주전 센터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팀들의 승패를 전혀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는 디존테 머레이와 트레이 영이 생각보다 공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탯적으로. 그러면서 둘이 동반 24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머레이가 11개, 트레이 영이 13개. 득점도. 또 디존테 머레이는 스틸을 5개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어떤 강점인 수비 스탯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트레이 영의 야투는 오늘은 좋지 않았지만 디안드레 헌터가 22득점에 야투율 66%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는 뭐 다른 스탯보다도 득점 효율, 자유투 유도, 뭐 득점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해봄직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아주 좋지 않았던 존 콜린스가 24득점에 8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부활의 신호탄을 알리는 경기였고, 카펠라가 좋지 않았어요. 2득점에 8리바운드에 그쳤습니다. 지금 많은 카펠라를 뽑은 팬들이 조금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선수의 공격 루트는 결국 받아먹기 득점인데 좋은 가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올라올 것이고, 그런데 오콩우 선수를 지금 많이 중용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 분배가 이날 카펠라가 26분, 오콩우가 21분, 둘이 합치면 거의 이제 48분 가깝거든요. 그래서 둘을 거의 반반으로 출전을 시킨다면 오콩우의 스탯도 좋을 것이다. 이런 선수들은 시간이 짧아도 폭발적인 리바운드와 블록슛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애틀란타가 10점 차로 승리를 거뒀고요. 기대를 걸었던 뉴올리언스와 브루클린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올리언즈에게는 엄청난 기대를 더 품게 됐고, 브루클린 네츠에게는 당연히 좀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브랜든 잉그램이 무려 28득점을 쏟아부었고요. 프리시즌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에 나오면 너무 폭발적인 선수다라는 걸 입증했어요. 야투율이 58%. 자이언 윌리엄슨도 1년을 쉰 선수답지 않게 25득점에 무려 스틸을 4개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본인 특유의 그 고효율 야투율을 보여줬습니다. 3점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눈에 띄는데, 그러면서도 야투를 22개 던질 수 있는 NBA 선수가 이제는 자이언 윌리엄슨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외곽에서 슈팅 기회를 보고 그런 선수들에게 야투 기회가 많이 돌아가는 시대인데, 자이언 윌리엄슨은 그것을 완전히 역행하면서 팀을 높은 곳에 올릴 수 있는 깜냥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잘했고요. 벤치에서 트레이 머피 3세가 프리시즌에 좋은 모습을 이어갔어요. 16득점을 기록하면서 리바운드를 9개씩이나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꾸준히 잘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아직 힘들어요. 출전 시간이 23분인데 이 정도에서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어떤 날은 야투가 좋지 않은 날은 막 진짜 3득점, 4득점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의 팀이죠.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벤 시몬스가 4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이 선수가
설령 10리바운드에 10어시스트를 잡더라도 4득점을 하는 가드는 필요가 없어요. 가뜩이나 슈팅을 안 던지는데 이날 경기에서 슈팅을 3개밖에 시도를 안 했다? 이런 선수는 솔직히 가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수비를 올해 수비수급으로 한다고 한들 이날은 카이리 어빙의 야투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15득점, 19개의 야투를 던져서 15득점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투 시도가 몇 개인지 보시고 그보다 1.5배의 득점을 하면 저는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6개의 슈팅을 던졌으면 24득점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유투를 얻어낸다든지 2점 슛보다 3점 슛을 많이 넣었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근데 19개를 던졌는데 오히려 15득점밖에 못 넣었다는 거. 그래 1이 안 되죠. 1.5는커녕 그러면 효율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고. 듀란트는 21개의 야투를 던져서 32득점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했는데 나머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지금 마찬가지로 스티브 내시가 의식적으로 작년에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조금 관리해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벤 시몬스의 출전 시간을 아무래도 오랜만에 시즌에 돌아온 선수이긴 만큼 23분으로 제한을 하기도 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닉 클렉스턴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13득점에 10리바운드에 블락슛을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클렉스턴의 롤을 조금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브 내시가 또 롤을 늘리면 출전 시간을 한없이 늘리는 감독이잖아요. 자, 시카고 불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브루클린 네츠를 무려 22점 차로 꺾었다는 소식이었고요. 드로잔이 완전히 드로조던으로 각성을 했죠.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였는데 개막전에서도 37득점에 6리바운드 9어시스트. 하나의 오게티가 있다면 자유투를 11개나 얻어냈는데 7개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드로잔의 스탯은 완벽했습니다. 도순무 선수가 이날 활약을 해서 조금 놀랐는데 17득점에 스틸 2개, 6리바운드 4어시스트, 좀 다재다능하면서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잭 라빈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카고 불스 팬들이나 잭 라빈을 뽑은 저 같은 판타지 유저들은 지금 심장이 조금 덜컹할 텐데, 잭 라빈 선수가 일단은 다음 경기까지도 아웃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는데 본인은 괜찮은데 지금 관리 차원에서 쉬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돼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시카고가 백투백인데 만약에 일요일까지 빠진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요일까지 빠지는 건 백투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날 잭 라빈이 데뷔전을 가질 텐데 만약 이 경기에 못 나오면 그때는 정말 빨간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이날의 충격은 뱀 아데바요가 야투가 좋은 선수인데 15개 던져서 5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리시즌에 연습했던 3점 슛은 하나도 시도하지 않았다. 아데바요가 본인이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슈팅력이 좋지 않은 선수가 외곽에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 팀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경기는 잘 못했는데 그렇다고 아데바요가 앞으로 계속 못할 선수는 아니니까요. 지미 버틀러는 본인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줬고요. 24득점. 타일러 히로 역시 식스맨이 아닌 주전로서에 포함이 되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카일 라우리는 2득점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완전 똥망 경기인데, 라우리는 이런 경기가 꽤 될 거예요. 한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경기. 그러면서도 어시스트로 더블 경기 하는 날도 자주 나오기도 하겠죠. 결장이 문제지 이 선수의 기복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빵득점을 기록한 전적도 있었잖아요. 맥스 스트러스나 게이브 빈센트 같은 맥스 스트러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30분이나 벤치에서 경기를 뛰는 모습. 자, 덩컨 로빈슨의 출전 시간이 첫날이지만 1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라서 덩컨 로빈슨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기는 드로잔의 시카고 불스가 116대 108로 가져갔습니다. 클리브랜드와 토론토와의 경기, 이 경기는 제가 봤습니다. 클러치에서 클리브랜드보다는
토론토 랩터즈의 집중력이 조금 더 높았던 경기였고, 오지 아누노비나 스카리 반즈의 클러치 플레이, 그리고 이 어떤 5 아웃, 올 아웃 포지션에서 마지막 이제 클러치 타임에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3점 슛이 림을 가르면서 토론토 랩터즈가 가지고 왔는데, 주전들이 역시나 다 고른 활약을 펼쳤어요. 엄청난 출전 시간 지난 시즌과 같습니다. 주전들의 득점이 아누노비 18점, 반지 15점, 시아캄 23점, 게리 트렌트 주니어 19득점, 벤블릿 15득점. 이 5명이 농구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5명 모두 역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타지 리그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클리브랜드는 도노반 미첼이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데리우스 갈랜드의 부상이 또, 원래는 데리우스 갈랜드가 약간 유리몸기가 있는 선수인데 좀 지켜봐야 된다고, 일단 뭐 심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눈 쪽 부상이죠. 개막전에서는 많은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었습니다. 로버트가 주전으로 나오는 모양이었고요. 제로 델런도 13득점에 10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에반 모블리도 다행히 개막전부터 출전을 할 수 있었어서 괜찮은 몸 상태를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고, 경기는 토론토 랩터즈가 석점 차이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뉴욕 닉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 경기도 제가 조금 뜨문뜨문 봤어요. 연장전에 갔죠. 연장 가기 직전에 보여준 브런슨의 그런 제일런 브런슨의 허슬 플레이. 근데 제일런 브런슨이 이적생임에도 첫 경기에서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출전 시간이 많이 되지 않겠다고 싶었는데 연장을 가면서 36분을 소화했고, RJ 바렛에 대해서 프리시즌을 보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지만 역시나 야투 16.7%, 바렛은 바렛이다. 줄리어스 랜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24득점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 약간 그 재작년 시즌의 향기가 조금 납니다. 야투 성공률도 56%를 찍으면서.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선수, 40분을 출전한 하텐슈타인 선수입니다. 16득점에 8리바운드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첼 로빈슨이나 12분밖에 못 뛰었어요. 왜냐면 파울 트러블에 걸려서. 그래서 하텐슈타인 잘하네 하고 픽을 하셨으면은 다음 경기는 또 막 4득점에 8리바운드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연장전에 가서 나온 스탯이라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반면에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자모란트가 역시나 34득점에 9어시스트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데스먼 베인이 야투율이 좋지 않았는데 16득점을 기록하면서 조금 이제 경기 후반에 감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좀 부진했죠. 자, 지금 여기 이제 키맨은 센티 알다마 선수, 물론 연장전까지 간 스탯이면 18득점에 11어시스트를 11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제런 잭슨 주니어의 백업 역할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브랜든 클락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 오는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연장전 끝에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를 가보도록 할까요? 오클랜드와 오클라호마 시티죠. 오클라호마 시티와 오클랜드는 저 옛날에 그냥 혼동을 했었는데 둘이 좀 이제 거리가 있어요.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조금 이제 시골 동네죠. 미네소타와의 경기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이제 탱킹 팀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를 갔던 미네소타를 만났는데,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프리시즌에 출전하지 않더니 개막전부터 무려 36분을 출전을 하면서 엄청납니다. 32득점에 스틸 3개, 블락 2개, 야투 효율도 52%. 이 선수는 출전하면 이런 스탯을 꾸준히 찍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점. 그리고 알렉세 폭셉스키가 24분을 출전하면서 11득점 7리바운드. 그렇게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제일런 윌리엄스,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인데 출전하자마자 부상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를 야심차게 영입했던 분들은 조금 이제 씁쓸하셨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켄리치 윌리엄스가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선수는 리바운드에 특화된 포워드거든요. 키가 되게 큰 선수가 아닌데 리바운드를 되게 잘 잡아요. 이날도 22분 동안 6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득점은 5점에 그쳤다는 점.
자, 일단 카렌서니 타운스가 야투를 10개밖에 던지지 않았던 미네소타는 10개의 야투를 던지면서 12득점에 6리바운드 7어시스트. 카렌서니 타운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유저들은 눈물을 흘리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첫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켜봐야죠. 타운스가 뭐 이렇게 뭐 계속 부진할 선수는 아니고, 고베어가 무려 23득점. 디안젤로 러셀과의 콤비네이션이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앤서니 에드워즈도 이날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자, 그렇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역시나 하위권이 예상되는 샬럿과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는 고든 헤이워드가 역시나 아직 부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었고, 테리 로지어가 팀의 1옵션으로서 팀을 완전히 이끌었어요. 24득점에 3점슛 4개. 그런데 이제 볼 핸들링 비중이 높아지니까, 로지어는 원래 턴오버가 적은 것으로 유명한 선수는 턴오버를 4개나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었고요. 샌안토니오 쪽으로 가보죠. 켈든 존슨 뭐 본인의 몫을 해줬고, 데빈 바셀이 야투 20% 예상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20%를 계속 찍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20% 찍는 날도 있고 터지는 날도 있을 건데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안정적인 공격을 하는 선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딱히 이 두 팀의 뭐 누구를 더 볼 PJ 워싱턴 샬럿에 17득점에 7리바운드 그리고 블록슛을 3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3점슛, 그러니까 3점슛과 블록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역시나 부상 이력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이날 경기에서 잘했고, 경기는 샬럿이 가비지 승리를 거뒀습니다. 27점 차. 샌안토니오는 뭐 걱정이 안 되죠. 웬반야마 레이스를 시작부터 펼쳤습니다. 그런데 웬반야마를 노리는 또 한 팀, 유타 재즈가 덴버 너게츠를 가비지로 꺾었어요. 이 경기를 보도록 하죠. 지금 자말 머레이가 복귀 첫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조커 니콜라 요키치는 좋았는데 27득점에 4리바운드 6어시스트, 조금 뭔가 아쉽죠. 리바운드를 막 10개씩 잡아야 되는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에런 고든에게 조금 리바운드를 양보하는 모습이었고, 리바운드 수치가 많기가 힘든 게, 점수를 이렇게 내주면 리바운드를 잡을 기회가 없잖아요. 노골되는 게 있어야 리바운드를 잡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 벤치 선수들도 칼데포프 지난 시즌 모습 때문에 KCP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KCP입니다. 한 경기 야투 3개 던져요. 본인이 던져야 되지 않는 팀에서는 이 선수 야투는 안 던집니다. 유타 재즈는 막 여기저기서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까 탱킹을 해야 되는데 로스터 뎁스가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 마카넨, 올리닉, 반더빌트, 조단 클락슨, 마이크 콘니 베스트 5, 좀 고만고만한데 다 빠지지 않고, 거기 콜린 섹스턴, 이번에 신인 캐슬러, 루디 게이, 말릭 비즐리, 뎁스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팀 과연 탱킹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 아닌 걱정이 돼요. 제러드 밴더빌트는 7득점에 리바운드 12개를 잡았어요. 18분 동안. 퇴장당해서 18분밖에 못 뛰긴 했는데, 리바운드를 18분 동안 12개 잡는 선수라면 만약에 출전 시간을 좀 많이 부여받는다면, 잘하면 어떻게 되냐? 유타 재즈에서 야 잘하는데 경기 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켜보시죠. 유타 재즈 보는 맛이 있습니다. 덴버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 그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함께 손발을 맞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댈러스 매버릭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였습니다. 경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댈러스가 사실 거의 다 잡은 경기를 피닉스의 저력에 이제 빼앗겼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루카 돈치치는 여전한 모습 35, 9, 6 라인을 보여줬고요. 자유투를 13개를 던져서 전부 다 넣었어요. 돈치치에게는 흔치 않은 날인데, 돈치치는 이러다가도 막 어떤 날 9개 던져서 4개 넣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댈러스도 지금 벤치 자원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모습은 아닌데, 크리스천 우드가 24분 정도 출전했는데 요 정도 뛰려나 봐요. 그러면서 25득점, 역시 공격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피닉스는
데빈 부커 여전히 28득점에 20개의 야투 50%로 성공시켰고요. 디안드레 에이튼이 엄청났습니다. 18득점에 10리바운드 더블인데 야투가 72%, 11개 던져서 막 거의 다 넣는 수준이고, 크리스 폴이 조금 부진했지만 뭐 크리스 폴 걱정은 안 해도 되며 부상 같은 걱정 빼고는요. 그래서 카메론 페인이랑 뭐 데미안 리 같은 선수들도 잘하게, 데미안 리 빅샷 터뜨렸었고요. 미칼 브리지스와 카메론 존슨의 어떤 길쭉길쭉한 포워드 라인도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이날은 캠 존슨이 되게 잘했죠. 15득점에 블락을 2개를 기록했고 3점슛 3개를 기록했습니다. 미칼 브리지스는 뭐 리바운드를 11개나 기록을 했고, 꾸준한 모습의 선수니까 그냥 놓고 있으시면 어떤 날 막 스틸 6개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야투 70% 기록하는 날도 있고, 뭐 요런 굉장히 보는 재미는 없는데 튼튼하게 만들어준 되게 건강식품 같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틀랜드와 세크라멘토 경기 가시죠. 세크라멘토와 포틀랜드 경기는 양 팀의 에이스들이 좀 제 몫을 못 해줬어요. 데미안 릴라드가 야투가 27%. 이쯤 되면 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릴라드가 지난 시즌의 부진이 단순한 한 시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연한 기량 하락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앰버니 사이먼스는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3점슛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레미 그랜트의 어떤 포틀랜드 복귀전도 성공적이었고요. 세크라멘토 킹스는 사보니스가 부진했어요. 사보니스가 야투 10개 시도해서는 안 되죠. 근데 너키치를 상대로 포스터 무브가 조금 먹히지 않는 모습이었고, 13득점에 4리바운드 5어시스트. 스탯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디에런 팍스가 이날은 공격을 주도하면서 33득점을 기록했고요. 케빈 허더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키건 머레이가 경기에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튼 좀 컨디션이 회복되면 경기에 이제 나올 거고, 그때 이제 세크라멘토를 더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틀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이제는 오늘 있었던 경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워키와 필라델피아 경기는 정말 근래 보기 힘든 수비전이었습니다. NBA 요즘에 100점 못 넘는 경기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두 팀 중에 한 팀은 100점을 넘는 경기가 허다한데, 90대 88 밀워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테토쿤보가 역시 좋은 모습. 브룩 로페즈가 오늘은 잘했어요. 3점 슛을 12개를 시도하는 모습.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어떤 킥업 패스들을 잘 이렇게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모습. 17점을 성공을 시켰고, 본인의 장기인 블락스 2개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마비 포르티스도 22분 동안 야투 10개 시도할 수 있었고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주루 할러데이가 조금 공격에서 부진했지만 끈끈한 수비로 이 필라델피아를 애를 먹였는데, 문제적 선수는 조엘 엠비드입니다. 조엘 엠비드는 포지션이 센터인데 28%의 야투를 기록하면서 15득점, 후반에 무득점입니다.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래요. 끝나고 너무 빡쳐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엠비드는 엠비드니까요. 그래서 밀워키랑 보스턴과의 연전이었잖아요. 수비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두 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헐거운 팀을 만나면 폭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제임스 하든이 혼자 고군분투를 했는데 40분을 뛰었어요. 닥 리버스 감독이. 저는 2경기째 이러니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주전들을 멜튼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19분 뛰게 하고, 몬트레즈 헤론 2분 뛰게 하고, 이 타이볼은 또 이게 장난같이 18초, 지난 경기 24초, 2경기에서 40초 뛰면은, 그러니까 농구 하기 싫지 않나? 아무튼 이렇게 선수 기용을 폭 좁게 시즌 초반에 가져간다? 뭐 지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승 후보 팀들과의 2연전이 2연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조급한 운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2경기 다 졌고요. 필라델피아를 저는 동부에 굉장히 강한 팀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복병이 있어요. 지금 닥 리버스의 운영이 아직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서 부데놀저 감독에게 패배를 했다. 그것도 밀워키는 역시나 이렇게 출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이뻐요. 네.
35분 넘는 선수가 야니스와 주루인데 36분, 35분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의 팀 레이커스. 일단 결과적으로 클리퍼스가 103대 97로 레이커스를 꺾었는데요. 자, 먼저 클리퍼스. 폴 조지가 야투에서 좀 부진했고요. 카와이 레너드는 이날 본인이 자진해서 나 벤치에서 나오겠다. 그러면서 출전 시간 21분으로 제한했는데 잘했어요. 14득점에 7리바운드. 저는 아예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2쿼터 한 5분 남았는데도 안 나오길래 얘 오늘 그냥 안 나올래나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출전 시간을 후반에 몰더니 역시나 좋은 모습이었고 이 포워드 뎁스진이 되게 좋고 조널의 스피드가 물론 전성기 때 그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15득점. 다들 이제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터런루 감독 특유의 그런 어떤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레이커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로니 워커 4세가 오늘은 터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 어떤 날은 막 30득점 하면서 30점 폭발할 거고 어떤 날은 막 야투 폭망할 수 있는 선수인데 르브론 뭐 20득점 하면서 지난 경기보다는 야투가 좀 떨어지지만 10리바운드 6어시스트 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25득점에 56%. 제가 이 선수의 이야기를 베벌리도 2스틸에 2리바운드 아까 얘기했지만 스틸과 블락 때문에 이 선수 가치가 높은 선수고 자, 오늘의 주인공 러셀 웨스트브룩 27분 11 야투 시도 성공 빵 3점 슛 6개 시도 성공 빵 자유투 2개 시도 2개 성공 2득점입니다. 연봉 400억 넘죠. 2득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스틸 5개. 이러면은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굉장히 조금 실망한 인터뷰.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상투적인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폴 조지가 전 팀 동료였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의 팀 동료였던 폴 조지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금 레이커스에게 러셀 웨스트브룩은 어울리지 않는 핏이다 라고 그렇게 상대팀을 인터뷰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벤치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오스틴 리브스 뭐 JTA 뭐 이런 맷 라이언 뭐 이런 켄딩런도 오늘 야투 7개 던졌어 0개. 켄딩런이랑 러셀 웨스트브룩 도합 야투를 18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는데 뭐 이렇게 아예 하나도 못 넣는 선수 경기가 계속 나오진 않겠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선수가 과연 어떻게 말년이 이어질지. 그러면서 레이커스는 2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호 워리어스를 만났고 그 다음에 클리퍼스를 만나는 어떤 하드한 터프한 일정이긴 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이 3옵션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레이커스 팬들도 이제는 실망할 단계도 아니지 않나 싶지만은 실망스러울 것이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레이커스가 초반 되게 터프하거든요. 일정이 어쩌면 이 시즌 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아무튼 뭐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를 해서 너무 많은 경기를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그렇게 한 번씩 쭉 훑어봤고요. 내일부터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경기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모습을 그런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